복부 성형 한번 잘못 받으면 다시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확실한 건 복부 성형 재수술은 일반 성형 재수술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부 성형이라는 수술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이에요. 지방을 빼고 피부를 잘라내고 벌어진 근육까지 잡아주는 과정이 전부 한 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에서 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걸 되돌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부 성형 재수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대표 원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복부 성형 재수술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수술에서 이미 조직이 한번 손상됐기 때문인데요. 한번 수술한 부위에는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중요한 혈관들도 손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열어야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복부 성형이라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복부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골 바로 위쪽 하복부에서 양측 골반을 따라 절개를 하고 복부 피부 전체를 들어 올려 추가로 지방을 걷어내게 되죠. 그리고 벌어진 복직근을 봉합해서 묶어준 후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이에요. 이 과정에서 피부를 들어 올리는 걸 박리라고 하는데 이 박리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복부에 처음 수술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할 때 조직이 깨끗한 상태에서 혈관도 잘 보존되어 있고 박리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반면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번 박리했던 자리에 흉터 조직이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 흉터 조직이 있으면 피부가 잘 안 당겨지게 됩니다. 안 당겨지니까 더 넓게 열어야 하고, 더 넓게 열면 그만큼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합병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액종이에요. 장액종이라는 건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현상인데 박리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장액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복부 성형 후 장액종 발생률이 약 10%대로 보고되고 있는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피부 괴사입니다. 흉터 조직이 많은 상태에서 넓게 박리를 하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부가 살지 못하고 괴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이전에 지방 흡입을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지방 흡입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복부 안쪽에 흉터 조직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를 들어 올려도 잘 안 당겨지고 혈관도 많이 손상된 상태라서 피부 괴사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경험이 있는 분들의 복부 성형은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혈관을 살리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그러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흉터 문제입니다. 복부 성형은 절개 범위가 크다 보니까 흉터가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이 흉터가 팬티 라인 아래에 잘 숨겨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 플랜이 잘못되면 흉터 위치가 위로 올라가서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봉합 부위 위아래 피부 두께 차이가 크면 단차가 생겨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교정 문제입니다. 저교정이라는 건 교정을 덜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전체 복부 성형을 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미니로 복부 성형으로 처리해서 위쪽 피부가 여전히 처져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피부 제거량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근육 교정이 덜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수술을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배꼽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입니다. 복부 성형에서 배꼽은 새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피부를 아래로 당기면 원래 배꼽 위치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자리에 배꼽을 재배치하는 건데 이 배꼽 모양이 너무 동그랗게 흉터처럼 보이거나 붕 떠 보이거나 부자연스러우면 수술한 티가 확 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재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수술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려야겠죠. 결국 핵심은 첫 수술을 잘 받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수술하고 나면 조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가 첫 번째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첫 수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안전한 마취 환경입니다. 복부 성형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수술 범위가 넓고 근육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유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유한제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만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유한제를 쓰면 근육이 수축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환경에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절개 부위 디자인입니다. 이게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마다 복부 피부의 두께가 부위별로 다 달라요. 골반 옆쪽은 피부가 정말 얇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개선을 너무 얇은 부위에 넣어버리면 위에서 당겨내린 피부와 아래쪽 피부의 두께 차이가 심해져서 봉합 부위에 단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피부 전체의 두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두께를 가진 부위에 절개선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배꼽 디자인입니다. 아까 재수술 원인 중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배꼽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배꼽 구멍을 만들 때 그냥 동그랗게 절개하면 나중에 동그란 흉터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비대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봉합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배꼽의 가로랑 세로의 비율인데요. 여성의 배꼽은 약간 세로로 길쭉한 형태가 자연스럽고, 남성의 배꼽은 가로 세로 비율이 조금 더 비슷한 형태가 자연스러워요. 즉 조금 더 원형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야지 수술 후에 이 사람의 배꼽 수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술 전에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같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꼼꼼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복벽 탈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거든요. 배꼽 탈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모르고 수술하면 위험할 수 있죠. 수술 후 회복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다음 날 가벼운 일상생활이나 산책 정도는 가능하시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조깅도 괜찮습니다. 근력 운동은 2달 이후, 복근 운동은 3달 이후부터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복부 성형 재수술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재수술을 피하려면 첫 수술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복부 성형은 수술 범위가 넓고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첫 수술에서 안전한 마취 환경, 정확한 절개 디자인, 자연스러운 배꼽 성형, 이런 디테일들이 다 잡혀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부 성형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분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문의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